경륜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급은 안정적인 경주 편성이 있는 반면 맞대결 양상으로 나누어진 편성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묘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업 선수들끼리 뭉쳐있는 경주도 있고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 양상도 경주가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일처럼 좀 이변 가능성도 크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반부 들어가면 갈수록 안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스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급 6경주입니다. 조봉철이라는 시속감 좋은 선수가 출전하고 있어요. 금일도 강축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봉철이 뒷자리를 놓고 유선우가 전일에서 다시 막혀 나가느냐, 동갑내기 친구 4번 최영이 막혀 나갈 것이냐, 14기 동기생 3번 정현호가 쫓아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명의 선수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현호가 자력 주입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빼앗는 작전에도 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의 뒷자리는 정현호가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선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조봉철이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유선우를 다시금 챙겨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5번 정도는 조봉철과 유선우의 전략적인 협공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과 5번 안에서는 정현호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자력 투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급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배정현하고 천호성의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천호성도 욕심내고 배정현도 욕심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라는 점에서 두 선수의 타협 가능성과 맞대결 양상으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천호성 머리냐 배정현 머리냐를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천호성보다는 배정현이 경주가면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정현하고 천호성의 전략적인 타협이고 동기생인 황정현이 후미권 막혀나가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천호성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천호성이 배정현을 떨궈내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분에서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김민수하고 배수철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배수철이 씩씩하게 힘을 썼어요. 김민수는 마크 밀려났습니다. 두 선수가 자존심 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승해야 결승 갈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배수철 입장에서는 김민수와 타협이 아닌 최창훈과 연합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민수가 고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김민수가 오히려 배수철과 경합이 아닌 비파업 선수들이죠. 이유진이나 주효진을 달고 때린다면요 배수철 힘든 경주될 수 있기 때문에 타협과 맞대결 양상을 한번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이라고 한다면 배수철보다는 김민수의 선정 가능성이 좀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우스급 9경주입니다. 전일 혼자 달아나섰던 오기호 분명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데 연대 세력이 장인석밖에 없어요. 장인석을 끝까지 믿고 오기호가 짧은 승부 펼쳐 나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인 차봉수, 김우현, 조성래가 오기호의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기호도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성래가 후미권 물고 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파업 비파업으로 나눠지게 된다면 차봉수, 김우현, 조성래가 연합 펼쳐 나가면서 오기호 정도는 충분히 떨궈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조성래의 직선 취입발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급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에서 다시 만난 박종태하고 이찬우가 과연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박종태가 전일 때렸는데 너무나 긴 거리 나서면서 완급 조절에 실패했어요. 이찬우가 기다리지 않고 넘어섰죠. 금일 다시 만났는데 금일도 타이밍만 제대로 잡는다면 이찬우는 박종태를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켜준다면 박종태, 넘어선다면 박지영, 권성호인데 박지영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급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좀 김우영하고 류성희, 문영인의 연합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김우영 혼자 달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류성희하고 문영인을 상대로 혼자 승부수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 선수와 협공 펼쳐 나가기보다는 전일 봤듯이 독자 승부도 펼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염두에 두신다면 구동훈의 후미 마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동훈도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어요. 5명이 파업이고 김우영과 구동훈을 제외한 두 선수만 비파업이기 때문에 달고 때리면 구동훈 마크도 가능할 것 같고, 아무래도 류성희가 때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후미권에서는 문영인이 김우영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 광명 우수급 12경주, 양희천이 월등하죠. 전일에서 금일도 편성 잘 받았습니다. 권정국을 활용해 나갈 것 같고, 이진국을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이진국이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컨디션은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에서 양희천과 이진국의 전략적인 협공이고, 시속감이 좋다면 권정국 지켜주면서 짧은 주입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우수급 금리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우수급 한 경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수급 6경주입니다. 조봉철이 강자인 것 같아요. 항상 조봉철 파업 비파업의 맞대결에서 비파업 선수들이 좀 선행력이 센 선수가 있고 수적으로 많다 보니까 조봉철이 고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하지만 파업 선수들끼리 협공 펼쳐 나가는 경주에서는 조봉철이 강축이죠. 전일도 혼자 여유있게 완승을 거뒀습니다. 금일도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봉철이 힘을 쓰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조봉철의 뒷자리를 전일에서 다시 만난 유선우냐, 동갑내기 친구 최영이냐, 14개 동기생인 정현원냐를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선우와는 동반 입상이 상당히 많고, 최영은 이래저래 끌어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현호가 직선에서 주입발 살려나갈 수 있고, 조봉철 다음으로 득점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봉철 입장에서는 정현호를 의식하는 경주력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조봉철도 득점 높은 선수 인정하고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현호가 쫓아가면 상황에 따라서 조봉철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조봉철이 역전 투입 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영도 있고 유선우가 있기 때문에 정현우가 조봉철을 상대로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아요. 7번하고 3번이 전 먼저 같습니다. 14기 동기생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일단 전략적인 연합이죠. 7번하고 3번입니다. 7번하고 3번. 7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조봉철 입장에서는 긴거리 나선다면 정현우는 차가 나오죠. 하지만 유선우는 순수하게 마크에 만족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후미 견제 나가고 본인의 실리만 챙겨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결승 가야 되는 조봉철 입장에서는 정현우가 부담스럽죠. 유선우도 알고 때리면 동반 입장 경험 많기 때문에 유선우도 마크에 만족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굳이 추위까지 나가오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 이번 편성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7번하고 3번이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라는 점, 7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수한 마크형이죠. 이 유선우가 후미권 마크에 나간다면 창원 경기장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의 협공 7번과 5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3하고 7호입니다. 두 차권 중에선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인다는 점, 7번, 5번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수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다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정현하고 천호성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은데 기량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배정현이 좀 더 경주에 대한 자신감, 집중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천호성보다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천호성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머리를 쳐야지만,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배정현이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창원 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는 유성철이 있을 것 같고, 동기생인 황정현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훈련하고 있는 천호성보다는 작전 전개상, 경주 전개상 유리할 것 같아요. 득점도 조금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타협이라고 한다면 2번하고 6번이 좀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데 얼마든지 뒤집힐 수는 있어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이 아무래도 강축 경주이긴 한데 양강 구도이긴 한데 박훈재도 있고 황정현도 있기 때문에 복승 배당도 상당히 좋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2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타입인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이죠. 2번하고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천호성을 활용해 나가면서 배정현이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동기생인 황정현이 2번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1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황정현도 저력이 있는 선수예요.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천호성이 죽었기 때문에 전일 배정현이 맞게 집중하면서 2차권 진입했기 때문에 배정현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호성도 얼마든지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손해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6번이 2번만 떨궈낸다면 아무래도 박훈재가 홈비권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6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경현 입장에서는 동기생이 배정현과 홈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천호성도 얼마든지 홈비권 막혀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황정현도 배정현의 뒤를 물고 가지 못한다면 천호성의 뒤를 막혀나가는 것이 맞죠. 쫓아는 갈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양강 구도에서는 맞대결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63하고 65입니다. 63하고 65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고 2번하고 5번 동기생의 협공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배수철하고 김민수, 전일 때렸다가 간신히 2차권 진입했었던 배수철, 전일 김민수는 마크를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두 선수가 비슷한 기량인 것 같아요. 과연 배수철이 머리냐 김민수가 머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선수 모두 자력 능력 갖춘 선수이긴 합니다만 배수철은 좀 더 선행력에 가깝고 김민수는 또 활용해 나가거나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전이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수의 연대라고 한다면 주효진하고 이유진이 있죠.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배수철의 연대라고 한다면 최창훈이 단연 돋보입니다. 임요환하고 엄정이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4대3의 맞대결 영상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배수철이 김민수와 타협점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배수철이 득점 높은 선수와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김민수와 연합 펼쳐 나간다면 배수철이 힘을 쓰고 김민수가 몰아가서 추입해 나가는 전략적인 타협이 이번 편성 먼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7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6번, 7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하실 때, 물론 복승은 안정감 있게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6번 쪽에 우선하실 때, 7번이 배수철 견제 나간 다음에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 견제 나가기 위해서 이유진이나 주효진을 뒤에 달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민수 입장에서는 그나마 경사권 협공 세력인 주효진, 전일 초주부담 극복해 나가지 못하면서 바닥 찍긴 했습니다만 좋은 자리를 잡아놓는다면 김민수의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또 창원 A하고 금정이죠. 바로 또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지역 선후배라는 점에서 7번이 배수철 견제 나가기 위해서 주효진 달고 쏘면 주효진도 마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후미 견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과 3번 정도는, 7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 6하고 7, 3이에요. 7번과 6번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엄밀히 말하면 이번 편성도 파업과 파업 비파업은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최창훈이 때리고 배수철이 몰고 가고 그 뒤를 엄정이나 임요환이 막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엄정이 때려주고 6번, 4번, 5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민수 외에는 딱히 힘을 쓸 만한 선수가 없죠. 이유진도 마크고 주효진도 마크예요. 7번만 바라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7번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이유진, 주효진도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배수철과 최창훈의 전략적인 협공이 통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6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6번하고 1번 정도는 엄지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엄지용 직선에서 몰고 가면서 추입발 간만에 짜릿한 우승 맛본 상황인 것 같은데,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쁜 것 같지 않아요. 배수철의 뒤를 엄지용이 물고 가기만 한다면 쫓아는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라는 점이죠. 6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한번 맞대결시, 파업과 비파업 맞대결시 한번 과감하게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7번하고 6번의 타입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3번하고 2번 마크 다툼 중에서는 경상권 선배 3번 주효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5기호 전일 혼자 달아나면서 여유있게 완승을 거뒀습니다. 금일도 혼자 무력 시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5기호 입장에서는 장인석을 활용해 나갈 것 같은데, 지켜주기보다는
훌러덩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정재성, 홍영기, 김우현, 조성래, 차봉수 5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이기 때문에 오기어도 자칫 장인성만 믿고 경준전 펼쳐 나갔다가는 고전하면서 결승 못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장인성을 활약해 나가되 지켜주기보다는 넘어설 수밖에 없다는 점.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흠이 쫓아갈 수 있는 차봉수, 김우현, 조성래가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조성래가 전열처럼 찍어 누르는 경준력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막판 직선 투입 대결에서 김원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조성래가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오기호가 김우현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그 점 때문에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성래가 쫓아 들어가는 작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7번하고 6번 쪽에 7번하고 6번, 7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우현이 잘 갔죠. 오히려 김우현이 조기호 인정하고 승부거리 조절해 나간다면 조성래, 차봉수 전일도 흠있고 막혀나갔었던 조성래, 전일 끌어내서 받아갔었던 차봉수, 박터지게 싸웠다가 결국 차봉수가 꼬랑지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일 또다시 붙는다면 아무래도 김우현이 오기호 인정하고 버텨내는 작전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뭐 전략적인 연대죠. 전일 보여줬기 때문에 오기호가 타입점을 찾아 나간다면 뭐 김우현도 그렇고 조성래도 그렇고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실내 챙겨 나가는 경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7번과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7번,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기어만 잡는다면 이번 편성 아무래도 파업 수들이 많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우현의 선행을 조성래가 막혀나가고 차봉수가 후미권 막혀나가면서 후미 견제에 나선다면 조성래 직선 취입발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6번하고 5번 가능하죠. 6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파업 선수들에 의한 협공 가능성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6호가 가능하고 6-3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호가 가능하고 6-3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오기호 대단했습니다. 혼자 달아났어요. 금일도 혼자 달아날 수 있는 작전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후미권 쫓아갈 수 있는 선수 조성래라든지 김우현이 그냥 오기호 인정하고 때리면 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호 스콥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후다닥이 상당히 좋아진 이찬우 입장에서는 또다시 박종태를 만났습니다. 금일도 박종태가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동호가 있고 이찬우가 있고 박종태가 있어요. 이 정동호가 끌어내주고 박종태가 전일 타적부터 때려서 아쉬움을 하겠습니다만, 한 바퀴 지점에서 타이밍 잡는다면 이찬우가 박종태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종태의 시속감 여부에 따라서 이찬우의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동호가 앞선에서 땡겨만 준다면 박종태가 타정부터가 아닌 한 바퀴 지점에서 타이밍만 잡아 나간다면 충분히 동반 입상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비파업의 완승인 것 같아요. 5번하고 6번 쪽에 5번과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5번의 뒷자리를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뭐 권성호도 있을 것 같고 박정희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박정희 유리할 것 같아요. 오히려 박정희 때려주고 이찬우가 몰고 가면서 승부거리 조절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뭐 전략적인 연합이죠.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박정희 그냥 이찬우 인정하고 때리면 이찬우가 박종태가 아닌 박정을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거리 조절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박정도 버티고 이찬우도 머리 치면서 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타협점이라고 한다면 5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번과 6번의 연합이 먼저인 것 같고 5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뭐 이찬우의 후다닥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번 가능성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패서 파업 선수들이 4명이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덮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박정희 때려주고 권성호가 막혀 나가거나 박정희 때려주고 오진우가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패서 이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박정희 뒷자리를 권성호가 물고 가거나 박정희 뒷자리를 오진우가 물고 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에 현장에서 오진우하고 김경갑의 동반 입상을 권해드려서 90배가 넘는 3복승에서는 127배였었죠. 3쌍은 300배가 넘는 오진우, 김경갑 권해드려서 정승호까지 권해드려서 좋은 배당 현장에서 적중이 나왔었는데요. 방송에서는 좀 아쉽게 오진우 머리로 권해드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마음이 변해서 김경갑으로 권해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오진우도 박정흠이 막혀 나간다면 추임은 몰라도 쫓아는 충분히 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이하고 사칠경 주권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박종태가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찬우가 몰고 가기만 한다면 연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6번이 아무래도 금일은 한 바퀴 타이밍이죠. 5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기입니다. 김우영 전일 혼자 달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혼자 달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연대 세력이 구동훈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김광석, 여동환, 류성희, 문영윤, 여기에 뭐 송대호까지는 협공 세력이죠. 4대3으로 싸우는 현상인 것 같은데, 특히 류성희하고 문영윤을 떨궈내면서 김우영이 완승을 거둘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저래 뭐 김우영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뭐 류성희 몰고 가는 작전보다는 뭐 문영윤을 견제 나가기 위해서 구동훈을 뒤에다 달고 쏘면 뭐 구동훈도 마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경상권 협공까지 가능한 수성하고 창원 A팀이죠. 마크만 된다면 충분히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1번인 것 같습니다. 김우현이 굳이 류성희 물가서 짧게 가져가거나 뭐 문영인 달고 때릴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파업 선수인 비파업 선수인 구동훈을 뒤에다 달고 때려준다면 뭐 구동훈도 쫓아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딱히 문영인 외에는 몸싸움 심하게 걸어올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문영인만 잘 피해서 김우영이 저쪽에 타이밍 잡아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3번하고 1번에 동반 입상을 좀 과감하게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1번이에요. 비파업 완승 쪽에 우선하실 때 3번 입장에서는 류성인을 몰고 가되 지켜주기보단 넘어섭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문영윤이 호미권에 있다가 빼앗거나 쫓아가기만 하면 되죠. 3번하고 7번 정도는 3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일 보여줬던 게 있죠. 액면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번 달고 쏘느냐, 5번하고 7번 타점 찾아 나가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파업 비파업으로 좀 나눠서 공략해보고 싶어요. 3번하고 1번 쪽 배당도 괜찮은 상황이란 점, 3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뭐 이번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류성희가 때려주고 문영윤이 막해 나갑니다. 그 뒤를 김광석이 쫓아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잘만 하면 파업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가 있죠. 류성희가 끝까지 힘으로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문영윤이 직선에서 추입발을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7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차선책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번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파업 선수들이 뭉친다면 2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류성희가 때려만 준다면 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5번 가능하고 7번하고 2번 정도는 차선으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전일 보여줬었기 때문에 김우영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구동훈하고 문영윤의 선정 가능성, 그 중에서도 비파업 구동훈의 후비컵 마크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2경주입니다. 전일에 해서 금일도 양희천 편성 잘 받았습니다. 여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본인이 힘을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3번 권정국의 선행을 활용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전 이런 권정국이 타이밍을 잡을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쿠미권 바닥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금일은 때릴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권정국이 때려만 준다면 양희천이 몰고 가서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주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권정국 지켜주기보다는 이진국을 더 의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도 나름 선전을 펼쳐나갔었던 이진국, 얼마 전에는 한 바퀴 때려서 머리까지 쳤었던 이진국입니다. 자력 능력도 갖춘 상황이란 점, 최근 들어서 경주관만 놓고 보더라도 권정국보다는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이진국이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협공이라고 한다면 이진국과 협공이 먼저라는 점,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5번 쪽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전일은 권정국이 타이밍 싸움에서 고전했어요. 하지만 금일은 권정국이 편안한 타이밍 잡을 수 있죠. 이를 양희천이 몰고 가서 충분히 타이밍만 조절해 나간다면, 시속감만 좋다면 몰고 가서 짧겠다는 경주 가능하죠. 1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하고 5번이죠. 1번하고 3번입니다. 1번하고 5번 쪽에 우선하실 때 1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이 1번, 5번, 3번 뭐 순리대로 간다면야 삼복승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진철도 이런 편성에서는 이중국의 뒤를 물거나 권종국의 뒤를 물고 가서 양희천의 뒤로 라인전을 시도하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1번하고 6번은 또 한 체대 선후배라는 점에서 뭐 1번, 3번, 6번이라든지 1번, 5번, 6번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1번, 5번, 3번이죠. 3번이 때려주고 버티는, 1번이 3번 활약에 나가면서 넘어서는 작전, 버텨내느냐 넘어서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넘어서는 쪽에 1번과 5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뭐 적중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왕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경륜왕 준비 잘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